대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33억 원을 불법으로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들의 90%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 이전을 위해 새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현 부지의 용도 변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통산 12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 기아가 화려한 옛 영광을 되찾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투타와 신구의 조화를 앞세워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회 도서관 호남 분관의 광주 설립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 이르면 내년에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청인들에게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인데요. 수수료도 20%에 가까웠고 피해자들의 90%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20대 A씨. 무직자 등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쉽게 받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한 대부 중개업체를 찾았습니다. 개인 정보라든지 신분증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수수료를 권하시더라고요. 원래 다 떼가는 거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수수료를 드린 거거든요. 해당 업체를 통해 은행 3곳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A씨는 수수료로 185만 원을 냈습니다. 광주경찰은 불법 중개 수수료를 챙긴 광주와 서울 등 대부업체 총책 2명을 구속하고 일당 50여 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자 5천여 명 중 대출 950여 건 180억 원을 중개했고 수수료로 3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몄고 대출이 실행되면 최대 20% 수수료를 대포 통장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불법 대출 중개가 이뤄진 사무실입니다. 상호명을 알 수 있는 간판조차 없고 철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 30대인 사회 초년생들로 대부업체는 수수료를 더 챙기기 위해 상담 직원들에게 대출액을 늘리라고 교육했습니다. 수수료를 받으면 이제 회사에서 이 직원들한테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프로를 또 주더라고요. 이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서로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대포 통장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년 6개월간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고 증명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의뢰인 83명도 송치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 중개 일당은 대출이 급한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피해 구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조경원 기자입니다. 불법 대부 중개업체는 의뢰인으로부터 원금의 2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불법입니다. 피해자의 90% 이상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학생이나 무직자 등으로 일당은 대출이 절박하거나 절차를 잘 모르는 의뢰인의 처지를 파고들었습니다. 여러 번 거쳐가지고 합해서 1,000 정도 빌렸는데 185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대출을 도와주신 분이니까 그냥 저도 주는 건가 보다 원래.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주유소나 식당에서 일한 것처럼 가짜 소득증명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의뢰인도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대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를 잘 살펴보고 허위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피해를 보면 금감원이나 대부협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편취를 당했다. 그럴 때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대법협회에 신고를 하면 대법협회에서 예치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치금에서 중개 수수료를 먼저 돌려주고 그 대법을 찾아서 받는 방식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 확장과 광천터미널 선진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이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제시한 개발 계획안을 가결하고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신세계 측은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1단계 백화점 확장, 2단계 터미널 복합시설 조성, 3단계 주거 복합시설 건립이라는 사업 계획을 제안했지만 광주시는 백화점 확장과 터미널 선진화가 최소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신세계의 협상 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 조정 협의회를 구성해 6개월 안에 본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 이전을 위해 빅그린 국가산단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면 현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광주시는 부지 매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호타이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장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 공장이 들어설 곳은 한평군 월야면 일대에 조성된 빅그린 국가산업단지로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총 거래 금액 약 1,160억 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오는 2029년까지 분할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현재 공장 부지의 매각입니다. 금호타이어는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을 현 공장 부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지 매각 대금으로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장 부지를 상업용도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광주시 역시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을 위해 공장 이전을 바라고 있지만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공업용 부지를 상업용도로 변경해 주면서 기업에 막대한 부동산 이득을 주게 된다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탈법 아니 특혜다, 위법이다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이전 부지 매입 계약 수준이 아니라 공장 착공 계획 정도는 나와야 용도 변경 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전 계획이 실현되려면 새 공장 부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 등이 완료돼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노후화된 공장 이전의 필요성과 해외 자본의 먹튀 가능성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계약이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11명이 세계 상위 1% 최정상급 연구자에 선정됐습니다. 광주과기원은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 기업 엘스비어의 세계 연구자 평가에서 교수 30명이 세계 상위 2% 연구자의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 중 11명이 세계 상위 1%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상위 연구자는 매년 174개의 세부 분야 10만여 명의 연구자의 논문 인용 지수와 영향력 등을 분석해 평가됩니다. 통산 12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호랑이 군단이 이제는 90년 전후 화려한 영광을 되찾기 위해 강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투타는 물론 신고의 조화도 잘 짜여져 두터운 전력을 자랑하는 만큼 기아는 새로운 왕조 시대 건설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홈구장인 광주에서 37년 만에 12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기아 타이거스. 올해 초 위기 속에서 새 사령탑에 오른 이범호 감독은 형님 리더십으로 가을에 결실을 맺으며 명실상부한 명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떤 감독이 돼야 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런 좋은 팀을 또 앞으로 더 멋진 팀으로 만들어갈지 그런 거 굉장히 좀 고민해보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우승을 이뤘으니까 내년에도 후년에도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시즌 선발진의 잇단 부상에도 우승할 수 있었던 건 어린 선수들의 놀라운 성장 덕분입니다. 윤영철과 김도현, 황동하를 비롯해 곽도규, 장현식, 정혜영 등이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켜줬습니다. 올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은 슈퍼스타 김도영과 최원준, 한준수 등 타선의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의 재계약이 순항한다면 이의리의 복귀까지 더해진 내년엔 전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영우와 나성범, 김선빈, 김태군, 그리고 양현종 등 베테랑의 연륜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전설로 각인된 90년 전후 호랑이 군단의 옛 영광을 재현할 적기라는 평가가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우선은 불펜과 마무리 쪽에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돼 있고 해서 투수준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아 선수들도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시작으로 해서 뭔가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정말 예전에 두산, 예전에 삼성, 그리고 예전에 혜태 선배님들처럼 연속으로 우승할 수 있는 왕조라는 그 단어를 꼭 듣고 싶고요. 7년 만에 12번째 통합 우승을 거머쥔 기아. 투타는 물론 신구의 조화를 앞세워 내년도 타이틀 방어를 넘어 새 왕조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국회 도서관 호남 분관을 광주에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뒤 관련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곧바로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 이르면 내년부터 설립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국회 도서관 호남 분관의 광주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논의가 시작됐고 국회 사무처는 9월 곧바로 분관 설립의 필요성과 위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는 다음 달 중순 나올 예정입니다.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국회 예산으로 분원 설립이 진행돼 이르면 내년부터 예산 책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주당 8명 의원들은 어떤 의원이 공약을 넣었든지 간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원팀이 돼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사를 중심으로 한 유치추진위원회도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분원은 부산에 이미 설립됐고 세종에도 세워질 예정이라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광주의 유치 당위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중심의 스마트 도시 도약을 위해 국회 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문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적 가치를 함께 지키고 있는 도시로 지리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국회 도서관 분관의 최적지가 될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도 포화 상태인 국회 도서관의 추가 서고 건립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광주 분원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최적 입지로 광주 북구 옛 교도소가 거론되면서 부지 활용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양이 49살 B씨가 후진하던 5톤급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구청 5급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오늘 지난 2022년 말 분양 전환한 도산동의 한 아파트 분양가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구청 공동주택 사업 담당 5급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5일 A씨의 휴대전화와 자택,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고 그제 광산구의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